안녕하세요, 뷰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전거 액세서리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키넥트사의 스템 서스펜션과 시포스트 서스펜션입니다. 그 전에 손목 저림과 안장통에 관해 이야기 해볼게요. 그래블, 로드, 미니벨로, 전기 자전거 등 여러 종류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저에게는 손목 저림과 안장통은 강약의 차이지 자전거 종류마다 어느 정도 다 있는데요. 손목 저림과 손목 통증의 경우 장시간 핸들바에 과한 하중이 실리게 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안장의 60에서 70%, 팔과 손목의 30에서 40%의 체중이 실린다고 하죠. 손목 저림과 안장 통증은 핸들바에 가해지는 압력과 잘못된 자세가 큰 원인이어서 해결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탈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핸들바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여 손목 저림과 안장 통증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목 저림과 안장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이어 압력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확실한 해결 방법으로 키넥트 스템 서스펜션 그리고 시포스트 서스펜션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키넥트 스템 서스펜션은 세 가지의 스프링 지원으로 본인에게 맞는 라이딩 스타일을 맞춰 선택할 수 있는데요. 프론트 샥이 없는 자전거일 경우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프론트 서스펜션이 있는 자전거일 경우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템 서스펜션은 스프링을 3개를 제공을 해줘요. 여기 안에는 그 블랙이 있겠죠. 핸들바 클림프는 거의 다 그냥 31.8mm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스티어로 튜브 직경은 28.6입니다. 그리고 순정의 스티어로도 여기 28.6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끼시면 돼요. 고정 나사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거 뺐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잘 두시고요. 피벗을 제거하겠습니다. 피벗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빼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네, 됐습니다. 튕겨 나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네, 됐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이 검정색을 소프트한 블루로 바꿔줄 겁니다. 블루 스프링을 넣겠습니다. 네. 위에 상단에 이 부분을 넣습니다. 넣으시고 꽉 누르면 이게 찰칵하고 소리가 나요. 그럼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홈이 딱 맞았네요. 자, 스프링을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다가 핸들 포스트에다가 설치하기 이전에 먼저 스프링을 교체를 하신 후 여기다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일주일간 사용한 결과 프론트 서스펜션이 있는 제 등드라이브와 함께 사용했을 때 진동을 제대로 없애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잔진동이 없어 다른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템 장착으로 제 몸과 핸들바 거리가 길어져 갈매기바로 교체를 했는데 주위 분들에게 농담으로 나 풀샥 카브모션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래블 바이크에 장착하여 제대로 그래블 라이딩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 또한 투어링 자전거 라이딩에 진심이거든요. 참고로 손목 통증과 저림 현상은 본인에게 만든 핸들 그립을 교체하는 것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에르곤 핸들 그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포스트 서스펜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포스트 서스펜션은 자전거의 시포스트 부분에 스프링이나 엘라스토머 등을 사용한 서스펜션을 추가 장착하여 라이더의 편안한 라이딩 경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키넥트 시포스트 서스펜션을 장착하게 되면 불규칙한 도로나 그래블에서 자전거 뒤쪽에서 가해져 발생하는 불규칙한 충격을 흡수하여 허리나 엉덩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어 편안한 라이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시포스트 서스펜션은 자전거의 진동을 감소시켜 라이더가 긴 시간 동안 라이딩을 할 때 발생하는 피로를 줄여줍니다. 시포스트 스프링을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하부 링크 나사를 풀겠습니다. 4mm 6학기로 프리로드 볼트를 제거합니다.
링크는 잘 이렇게 빠집니다. 링크를 빼겠습니다. 갑자기 확 올리면 이게 스프링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 떼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검정색이 있잖아요. 저는 이 색을 그 보라색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역선으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로드 볼트를 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조절할 때마다 이거 육각 렌치를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옵션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볼트가 나왔습니다. 끼면은 이제 육각 렌치가 없어도 이제 손으로 이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보면서 자기한테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프링 교체가 끝났습니다. 제가 전에 리뷰한 NCX 서스펜션도 정말 좋은 시포스트 서스펜션이죠. 키넥트 시포스트 서스펜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고 강도 조절이 쉽고 내구성이 좋지만 800g의 무게와 한 개의 스프링 옵션으로 디테일한 강성 조절이 쉽지 않죠. 하지만 키넥트 시포스트 서스펜션은 일주일간 사용해본 결과 매우 디테일한 잔 진동을 잡아주는 느낌인데요. 약간 감동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큼직한 충격은 물론 NCX 시포스트 서스펜션이 잡지 못하는 잔 진동까지 완벽에 가까운 진동을 잡아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무게에 따라 두 가지 모델이 있고 모델의 각각 상하 스프링에 4가지 조합으로 더 디테일하게 라이딩 몸에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 엉덩이 통증은 안장 선택도 중요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 SQ랩 제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에게 맞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본인에게 맞는 안장을 찾기 위해 적지 않은 가격대의 안장을 7개까지 교체하는 분을 봤습니다. 서스펜션도 중요하지만 안장도 본인에게 맞는 것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키넥트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전거는 타고 싶은데 손목저림과 안장통 또는 두통 등 극심한 몸의 피로 때문에 자전거 타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에게 키넥트 서스펜션 시스템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한방에 풀 서스펜션 자전거를 사시면 좋지만 가격과 무게가 어마무시하죠. 반면에 스템 서스펜션, 시포스트 서스펜션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저렴하게 풀 서스펜션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서스펜션 전문 브랜드 키넥트 코리아를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키넥트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올해도 즐거운 라이딩 라이프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비바.